확률론과 미분기하는 미적분학이다. 몇 번 시간인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저희가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이제 첫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개인적으로 좀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미적분학과 선형대수 계산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어떤 공면에서의 어떤 그 계산들을 구체적으로 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떤 추상화하는 라인으로 가지고 가는 게 그냥 굉장히 스탠다드한 것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라인에서 이 계산들을 실제로 경험을 해 보면서 참수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본인들이 익혀나가셔야 되는지들에 대한 감을 좀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로 경우에 따라서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이런 공부들을 하면 되는구나, 약간 수학 사이드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대화라는 게 목적이고요. 달성하는 과제의 그 성격이 뭐 하면 뭐 잘한 거고 못하면 뭐 아닌 거고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을 좀 주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드리는 어떤 과제는 한 2주 전인가 유념일 스님께서 하셨던 거랑 좀 관계가 있는데, 뭐냐면 공면을 줘요. 어떤 스피어나 토로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공면을 준 다음에 가우스 공률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 여러 베리에이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 가우스 공률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가우스 공률이라는 이 함수를 토대로 해서 주어져 있는 공면 위에서 적분을 하는 것까지 하면 학부 미분기가 끝나요. 농담이 아니에요. 학부 미분기한 여기까지 알면 이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뭔 뜻이냐, 이거 알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우스 공률에 대해서도 헤매는 것도 당연히 원래는 이게 한 학기 분량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빈말이 아니라 정말 한 학기 동안 가르쳐야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그 해보시면서 좀 굴러보라, 이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기준에서 어떤 얘기를 1차적으로 하기 시작했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이제 미분이라는 것 자체에서 법선 벡터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나눴죠. 괜찮죠? 법선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실제로 가우스 확률에 대해서 가우스가 발견한 것은 법선 벡터랑 상관이 없더라라는 발견을 어떤 식으로 해나간 것인가라는 그 관찰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시간의 목적은 알려져 있는 스탠다드한 리만 기하를 복구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일부고, 리만 기하 말고도 다른 기하들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라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아주 그냥 표준적인 스탠다드한 리만 기하 얘기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추상화들을 할 수 있는지들에 대한 모종의 그 감들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 여기서 조금만 틀면 실제로 어떤 소위 말해서 논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결들에 대해서 그냥 알려져 있는 검색하면 단순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일단 어디서부터 확인을 좀 하고 싶냐면, 그거 정말로 납득이 가시느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분이라는 거를 지난번부터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미분의 기본적인 컨셉은 접선 내지 접평면에서의 방향을 주는 것이다, 가 미분의 근본적인 컨셉이에요. 미분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혹시 이게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벨은 제가 포뮬러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고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기하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혹시 이 철학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법선 벡터를 빼고자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는요. 혹시 이게 다 철학적으로 좀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 놓은 다음에 점을 찍고, 저희가 접선의 방정식을 그렸던 행위 자체를 저희가 미분이라고 칭했고, 맞죠? 그리고 공면이 있을 때 R3에다가 놓고 점을 찍고, 거기서 이 접평면의 방정식을 법선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구했던 다변수 비적분학에서의 그 방식.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추출하고자 하는 그 정보 그 자체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냐면, 이 접평면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에 살고 있는 정보예요. 혹시 이게 다 직관적으로 괜찮으신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트리비얼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지금 생각하는 이것도 미적분학에 대한 게 없으면 뭔 개소리야라고 할 만한 지점인 거죠. 이게 질문 없으신가요? 여기까지? 이거 트리플해서 안 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혹시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얘기한 줄 얼마든지 끊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생각부터 해야 되냐면, 저희가 지금 R3 안에 들어있는 공면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팅에 의존해서 법선 벡터를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동의하시죠? 저희가 그 평면의 방정식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법선 벡터가 있어야 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한 세팅이기 때문에 법선 벡터를 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그 기본적으로 두 디렉션을 파라미터라이즈를 어떻게 하든지 따면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가지고 이 방향을 잡는 게 가능하니까 그거를 이용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 날씨라는 가정을 버리는 순간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되는 중요한 거가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 스페이스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거가 한 가지 수학적으로 중요하게 사실 다뤄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이슈. 혹시 이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인 알쓰리를 가지고 할 거면 지금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R3 안에 있는 공면이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이 공면을 그래프로 보고 G는 f of xy로 놓고 점 찍고 프로세스 다 이해 가시죠? 어떻게 하는지 법선만 구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접평면의 방정식은 그냥 나와요. 그건 끝.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R3 안에 들어있다는 가정을 빼려고 하면 그 순간 이거를 못 써요. 혹시 제 말이 동의가 되시나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오직 R3에서만 쓸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R3랑 R7에 쓸 수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굳이 워딩을 쓴다고 한다면.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in Rn이라는 이 가정을 빼려고 하는 순간 그러면 저평면이 뭐지? 라는 게 수학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되고요. 1번 이슈. 그리고 2번 이슈.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R3의 구조를 이용해서 노멀 디렉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거를 배제하는 그 방식에서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평면이라는 단어도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죠. 오늘 제가 좀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거는 그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표준적인 리만 기하를 독학을 만약에 이 똑똑하신 분들이 잘 하시면 답을 아시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센스 착각하냐면 그러면 저평면에 제가 가려는 라인을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저평면에서의 정보는 이 저평면의 정보를 리마니안 매트릭이 컨트롤해요. 이 사실 이 첫 줄부터 틀렸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그냥 표준적인 리만 기하 설명드려 볼게요. 그 저평면에서의 정보는 리마니안 매트릭이 컨트롤해요. 그러면 이 리마니안 매트릭이 레비시비타 커넥션이랑 만나면 이게 미분을 결정을 해요. 소위 말해서 크리스탈 심볼로서. 아니에요. 제가 이 전제들을 흔들면서 얘기를 가지고 갈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보기하에서도 안 먹히고요. 리만 기하에서만 먹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써야 되는 거는 필요 조건도 뭣도 아니에요. 그냥 그 세계관에서 먹히는 방식인 거죠.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제가 조금 더 이게 와닿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느 지점이냐면, 미분이라는 건 철학적으로 어떤 거라고요? 저평면에서의 무언가를 추출하는 행위예요. 미분이라고 하는 행위는요.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하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거고, 수학적으로. 여기까지 어떤 철학적인 거에선 다 괜찮으시죠? 우리가 미분이라는 컨셉을 만들고자 하는 건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아까 1번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저평면이란 그럼 무엇이냐? 라는 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인 거 동의하시죠? 적어도 이 질문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이 날씨라는 가정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못 쓰는 순간 이거 못 하니까요. 그냥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사실 좀 더 해야 되는 질문이긴 한데, 심지어 인 R3를 가정을 할게요. 심지어. 그러면 이것도 조금 더 생각을 잘해 보시면 좋겠는데, R3 안에 있는 공면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포뮬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R3 안에 있는 공면을 생각하셨을 때, 그러면 거기서 이런 저평면을 만들었을 때요. 이 저평면은 수학적으로 뭐죠? 오히려 여기서 이제 크로스 프로를 다 쓸 수 있다고 오히려 가정하고 직관적으로 다루자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 그러면 여기서의 우리가 저평면이라고 부르는 거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R2랑 똑같은 대상이어야 되죠.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R2랑 똑같은 대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R2라고 하는 거를 말할 때 저희가 셋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죠? 동의하시나요? 단순히 셋이 아니에요. 구조가 더 있어요. 어떤 구조를 주죠? 저희는 미적분학과 상대서 해가지고 다뤄야 되니까요. 답을 아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뭘로 봅니까? 벡터 공간이요? 벡터 공간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다 괜찮으시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접선의 어떤 방정식을 구하는 건 사실은 벡터 공간을 추출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저희가 기하를 얘기하기 때문에 정량을 얘기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부과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생각의 방식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한 말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리만 기하를 그냥 단순히 설명하는 게 목적이면, 그러면 우리가 복면에서 얘 추출하면 이게 R2로 대응을 시킨 다음에 괜찮죠? 어차피 R3 안에 있는 R2로 그냥 보면 되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 저평면들을 따라서 포인트에 따른 저평면들이 쭉 있고, 맞죠? 쭉 있고,
거기서 이너 프로덕트들을 주면 괜찮으시죠? 그러면 그게 쉐입을 결정할 것이다가 일단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이해가 맞아요. 여기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냐면 벡터 공간에다가 내적을 할당하면 그 내적이 벡터의 크기랑 두 벡터의 각도를 결정을 해요. 괜찮으시죠?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하적 양이라고 부르는 건 벡터 공간 고유의 특징이 아니에요. 내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R2에다가 각각의 R2들이죠. 각각의 R2에다가 내적들을 잘 주면 잘 준다는 센스는 그냥 규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잘 주면 그게 벡터 저평면 레벨에서의 어떤 기하적 형상들이 다 규정이 되는 방식일 것이고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 저평면에서의 기하적 형상과 저평면의 이 점의 근처에서의 형상을 동기화하는 방식으로서 그게 결국에는 이 전체 형상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게 이게 가장 근본적인 미분기하적인 생각의 방식이에요. 생각의 방식이 있어가지고는. 여기까지 이거 사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진짜 직문수에서 한 달을 떠들어요.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 생각들이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도요. 근데 오히려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대충 이런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오히려 좀 틀려고 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다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양자 컴퓨팅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양자 컴퓨팅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 제가 구조를 지금 여기서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인 걸 들여다볼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전적인 컴퓨터를 쓴다는 거는 0, 1이라는 비트를 집어넣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양자 역학의 세계관을 따르는 머신을 만들고 싶다는 이유로 인해서 0과 1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0과 1을 컴플렉스 플레인에 살고 있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이거를 0, 1 두 가지 이제 비트를 큐비트라는 단어로 바꾸면 이걸 살고 있는 걸 뭘로 보냐면 C2 안에 살고 있는 걸로 바꿔요. 컴플렉스 리베레트 스페이스로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철저하게 어떤 물리적인 맥락. 그렇다 치죠. 그러면 이 그 한 가지 큐비트, 이 한 가지 큐비트들이 살고 있는 거를 보통 뭐라고 칭하냐면 블록 스피어, 블로우브라고 칭하는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보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 사실 이것도 좀 불만이 개인적으로 좀 많긴 한데 그 틀린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수학적 구조에서. 근데 어쨌거나 그 이 블록 스피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보면 이거 검색을 해보시면 스펠링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한 가지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퓨어 매스 그냥 필로소피컬한 얘기가 전혀 아님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이 블록스피어라는 이 단어를 검색을 해 보시면 2차원 구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하고 계신 그 대상이에요. 괜찮으시죠? 2차원 구에서 오히려 토러스는 좀 까다롭고 오히려 2차원 구의 계산을 지금 보면 가우스 정렬 이제 상수가 되도록 지금 계산한 게 지금 저희가 가는 라인인 거를 동의하실 거예요. 대충 괜찮으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2차원 구더 더 이상 볼 게 뭐가 있다고 한편으로 말한다면 약간 계산만 규정하면 되는 거지. 좀 이런 식으로 보시기가 좋은데 그게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블록스피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구로 보고 있는 거냐면 그때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한 가지 할게요. 호프다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이거 지금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블록 스피어라고 부르는 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거냐면 얘가 블록 스피어. 저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얘예요. 2차원 구예요. 괜찮으시죠? 2차원 구인데 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 건지 이 그림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3차원 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각화를 못 합니다. 사실은 3차원 구를. 3차원 구는 R4 안에 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S1은 1차원 구는 R2 안에 살고 있고 2차원 구는 R3 안에 살고 있고 3차원 구는 R4 안에 살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거냐면 이 그림은 R4 안에 살고 있는 3차원 구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 자체를 그릴 때.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떤 센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것들이 각각이 다 1차원 서클이에요. 약간 믿김직하시죠?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것들이 다 1차원 서클로 돌고 있는 겁니다. 돌고 있는 게요. 괜찮죠? 그래서 각각의 점들마다 이렇게 서클들이 다발들이 이렇게 쭉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학적으로 지금 이 3차원 구 안에서 이렇게 한 점마다 이게 다 이렇게 S1으로 이걸 보통 그 그레이 서클 혹은 뭐 글로벌 페이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쭉 돌아요. 그 제가 그냥 호프 바이브레이션 위키 검색한 거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후에 그냥 찾아보시면서 음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차원 구가 먼저 주어져 있고 3차원 구 안에서 각각의 점마다 이게 한 바퀴들을 딱 S1을 따라가 다 돌거든요. 서브셋으로서. 그러면 이 올빗을 한 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퀴valence 클래스를 가지고. 대충 그럴듯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퀴valence 클래스의 모임만 놓고 보면 그게 S2가 남아요. 그거가 저희가 보통 블록스피어라고 부르는 대상의 실체예요. 이건 리만기하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리만기하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다가 저평면을 세워서
저평면을 세워서 저평면의 이너 프로덕트가 기하적 형상을 결정한다. 이게 리만 기하의 생각의 방식이에요. 근데 쟤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S3라고 하는 공간이 먼저 있고 S3에 있는 각 점이 S1을 따라서 쭉쭉쭉 다 돌아요. 괜찮죠? 그거를 한 점으로 치어나면 수학적인 랭귀지로는 이퀴valence 클래스를 원 포인트로 보면 이퀴valence 클래스를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게 S2가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면 얘의 S2의 구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이 돼요. S3는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제 각 S 3차원구가 있고 3차원구에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방식대로 내적들이 저평면의 내적들이 형상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거기에 놓이는 저평면은 R3죠. 각각의 저평면들은요. 동의가 되시나요? R3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다 하나로 칠 거냐면 S1을 하나로 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 S3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중에서 디렉션 하나를 죽여야만 돼요. S1 전체를 일종의 노멀 디렉션처럼 간주를 한 다음에 말이 납득하나요? S1에서 우리 S3가 있으면 S3에서 R3를 저평면으로 놔야 되죠. 놔야 되는 게요. 그러면 우리가 표준적인 리만기의 해석을 가지고 보면 R3에다가 내적들을 각각 다 부여하는 방식으로 S3 형상이 결정이 되는 방식인 게 맞아요. 그런데 S1들이 다 빙글빙글 도는 거를 하나로 간주하겠다고 했어요. 이걸 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하나의, 이 묶음을 하나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R3에는 어떤 정보로 반영이 되는 거냐면, 원래는 S1이 돌고 있는 거에 대한 탄젠셜 디렉션이 존재해야 되죠. S3 안에서요. S3 안에서 포인트를 잡고 그 녀석이 저 호프다발을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 이놈의 탄젠셜 디렉션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원래 이 S3의 한 점의 탄젠셜 디렉션에 대한 R3 중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를 따라서 있는 R1 디렉션이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R3 안에서요. 혹시 한 마리 납득이 가세요? 얘를 버려야만 돼요. 그리고 남는 게 R2가 남는 거예요. R3를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 페이지가 돌고 있는 이 지금 S1이 돌고 있는 걸 따른 그 탄젠셜 디렉션을 한 가지 R1 축으로 봐요. 이렇게. 그러면 그 정보는 S2의 입장에서는 무시가 되는 정보예요. 그 정보량은요. 왜냐면 그거 자체를 하나로 보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남은 정보만 보고 있는 찌꺼기가 블록스피어예요. 그러면 이게 선형대수 입장에서는 뭐로 보는 거냐면 아까 이제 했던 게 왜 제가 애매한 말이라고 했냐면 아까 했던 말은 마치 이렇게 듣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아 좋다. 공간이 있다고 치자. 이 공간은 일반적으로 굽어져 있어. 뭐 그것도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선형화를 해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만들어요. 탄젠트 스페이스의 정의가 뭐냐라는 거를 제가 오늘 1번 질문으로 던졌지만 뭐 대충 그것도 다 수학적으로 말이 되게 만들었다 치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한 거냐면 여기 탄젠트 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저평면이 정의가 되어 있는 내적을 주면 이게 다 모든 걸 결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거는요, 전체에서 정의가 되는 이너 프로덕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에서 정의가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सब스페이스에서만 정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R3를 아까 놓고 보시면 R3 안에서 이렇게 글로벌 페이지로 도는 이 탄젠트 디렉션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안 볼 거잖아요. 안 봐야지 맞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는. 그래서 R3에 놓여져 있는 이너 프로덕트를 저평면을 R3로 보고 거기서 내적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디렉션들을 각각의 알셀들마다 다 죽이면서 R2에다가 내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달라요, 정보가. 이렇게 계산하면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상수로 안 나와요. 그 방식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적을 저평면 전체에서 주는 것이냐, 일부에서 주는 것이냐, 그런 것도 사실은 따져야 되는 거예요. 맥락에 따라가지고. 당연히 그때의 미분법도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정보를 버려야 되니까요. 지금 저는 포뮬러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철학적인 레벨을 지금 먼저 흔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적인 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걸 미적분학과 사용대수학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는 것도 수학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맞지만 필요 조건들이 맞지만 좀 더 그 전에 그러니까 일단은 멈춰서서 생각해야 되는 게 미분기하는 저평면에 있는 내적을 가지고 정보를 결정하겠다는 말이 맞아요. 맞지만 그게 그 저평면 전체 다 내적이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도 맥락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S2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보는 그냥 S2를 R3에다 놓고 저평면을 놓고 좀 보는 이야기냐? 아니면 지금 S3에서 S1이라는 찌꺼기를 남기고 버리고 나서 남는 그 어떤 찌꺼기로서 보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계산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루는 어떤 이 다루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 혹시 여기까지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참고로 제가 지금 말한 이 블록스피어의 방식은 랩시드 커넥션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랩시 비타 커넥션을 쓰겠다는 건 R3에 놓여져 있는 내적을 써야지만 발이 돼요. 근데 지금 방식에서는 그걸 쓰면 쓸 수가 없어요. 왜냐 R1을 언제나 죽여야 되거든요. 그때는. 하는 설명은 어려운 설명인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철학적인 레벨부터 조금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떤 접점의 접평면에서 전체에서 내적을 정의하는 것과 아닌 것이 네. 어떻게 다른지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규정한 게 없게 그냥 말로만 지금 씹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불편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R3에다가 내적이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R3에 내적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적을 어떻게 붙이냐면 두 벡터를 집어넣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선형대수 레벨에서는 베이시스를 잡으면 이 행렬 자체를 언제나 시미트릭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대칭 행렬로 언제나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수해서 작업한다고 가정을 하겠고요. 그러면 그 이 아이겐 밸류들은 이 지금 대칭열이기 때문에 어떤 언제나 대각화를 하는 게 가능해요. 언제나. 그러면 이게 파지티브 그 데피니션 컨디셔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적의 데피니션으로부터. 그래서 이 말이 뭐랑 수학적으로 등가냐면 아이겐 밸류들이 다 파지티브여야 된다는 말이랑 등가예요. 말 자체가. 그래서 정리하면 R3에다가 일반적인 내적, 수학적인 내적을 그냥 주면 그러면 그 베이시스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 대치 행렬이 애시당초 대각 행렬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 돼 거기서 그 아이겐 밸류들이 다 양수가 되게 잡을 수 있는 여기까지가 설형대수가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거가 근데 그 서브 스페이스에서만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아이겐 밸류가 다 양수일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R3에서 저희는 그중에서 R1 특정 R1 디렉션에 관심이 없다고 봐요. 그럼 우리는 그쪽으로 아예 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원래 아이겐밸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X축, Y축, Z축이라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뻥튀기 해줄지에 대한 역할이에요. 러프하게만 얘기한다면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 X축을 안 볼 거예요. 그러면 X축 방향의 아이겐밸류 그냥 뭘로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로로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내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놈이 표방하는 기하적인 퀀터티는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호프다바레저 구조를 보시면 S3 안에다가 각 점마다 S1이 빙글빙글 도는 이 올빗을 한 점으로 여기는 게 목적이에요. 저기선 저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수학적인 모델링은 그 다음 얘기고 그거 자체를 한 점으로 여기고 남은 찌꺼기가 위상적으로 S2가 고무 찰흙덩어리로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그 S2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면 R3 저평면에서 R1 방향을 버리고 남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S2에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R2에다가 내적을 주겠다는 거랑 의미가 실제로 달라진다. 정보가 달라요. 그리고 수학적인 사이드에서 디테일에서는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것들을 정말로 그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해석하여 가지고 보면 복근호 포뮬러를 써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김택 선생님께서 연습 시작하고 계신 그 라인에서 복근호 포뮬러도 완전히 달라요. 그 형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내적을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리마니아 메트릭 이건 리마니아 메트릭도 아니죠. 정확하게는. 리마니아 매니폴드를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방식으로 복근화 포뮬러를 유도해 보면 이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자,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게 해석학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는 그 이 라인은 어떤 그 내적을 주면 저평면 레벨에서 내적을 주게 되면 그게 뭐를 결정하냐면 그레디언트를 결정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와 다이버전스가 결정됨으로 인해서 라플라시안이 결정이 되어지고 라플라시안이 그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해석학적인 컨트롤을 들고 있기 위해서 맥시멈 프린시플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복근원 포뮬러를 결정하는 그 라인으로 쭉 가는 얘기 라인인데 그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요 디테일들도 바뀌어야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제가 요것도 같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어떤 그 검색이나 이런 데서 잘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보통 미분기하를 배우면 미분기하만 배우고 확률론을 배우면 확률론만 배워요. 보통은.
저희는 이 시간에 그걸 섞으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배우냐면, 그 표준적인 미분기하적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 주게 되면 라플라시안이 수학적으로는 정확한 어디에 쓰면 일리프틱 오퍼레이터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일리프틱 오퍼레이터라는 건 굉장히 좋은 오퍼레이터예요. 근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매트릭을 바꾸게 되면 이게 일리프틱이 깨져요. 일리프티시가 깨져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기하학적인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못 써요. 근데 확률론적인 도구들은 그때 먹혀요. 수학적으로 포멀하게 말씀드리면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일리프틱 오퍼레이터가 주어져 있으면 고전적인 이론들이 잘 먹혀요. 그때는 사실 확률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맥시멈 풀적이나 쓰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만 세팅을 바꾸게 되면 일리프틱 오퍼레이터가 더 이상 아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맥시멈 풀적 못 써요. 그때는 오퍼레이터가 훨씬 나빠지거든요. 그 단어로는 정확하게는 하이포일립틱이라고 부르거나 서브일립틱이라고 불러요. 그때는 단어를 부를 때. 그때는 기하 해석으로는 이게 잘 안 되고 확률론적인 도구가 스토캐스틱하게 더 잘 먹혀요. 그때는. 이게 확률론적인 네이처예요. 그거는 조금. 그래서 미적분학을 하는 방식이 훨씬 더 러프하게 바꾸는 거가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맥락들은 그,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같이 보기 위한 맥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면도 있어요. 나중에 이것들을 우리가 왜 바꾸는지. 왜냐하면 이제 सब스페이스 전체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머신러닝 할 때 이거 다 불편해하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경사관법을 얘기할 때 유클리드 그레디언트를 얘기한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채널에서 참 많이 팔거든요. 이 정도는 이제 좀 전달력을 가져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 그때는 전제가 뭐냐면 내적이 탄젠 스페이스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야 돼요. 대전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이 다 프로덕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정확하게 그냥 내적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디렉션이 특정 सब스페이스만 들어가 있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R3에 있는데 그게 R3에 있는 임의의 디렉션이 아니라 언제나 한 디렉션을 안 보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सब스페이스의 정보만 추출하도록 방향에 가야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알려주는 게 정확하게 큐비트 상황의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이런 거는 응용해서 아예 고려조차 안 돼 있어요. 사실은 방향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리만기아가 답이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지금 서피스 인 R3를 일반화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리만기아를 저는 지금 답으로 상정하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를 처음부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미 알려져 있는 리만기아의 답이 있고 그거를 지금 어떤 재해석하는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리만기아를 저희가 깔고 갈 거지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리만기아의 방식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답이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계산들을 다시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미적분학으로 구현을 저희가 하지만 그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일단은 보면 자, 그럼 질문이 오늘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하나는 그래서 저평면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있고요.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내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히려 그것도 흔들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내적이라는 단어랑 매트릭이라는 단어를 제가 혼용해서 쓸게요. 기본적으로 같은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적을 가지고 미분법을 규정한 오늘 그 두 가지만 얘기를 나누기로 원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님을 상정하고 들으십시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 이게 이 결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저평면이라는 정의가 무엇이냐? 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목적은 in R3 버리고 싶어요. 목적을. 말 이해 가시죠? 필요한 작업이니까요. 저희한테는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들여다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거나 저평면이 만들어내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벡터 스페이스를 만드는 행위예요. 혹시 이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미분을 해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거는 벡터 스페이스를 만드는 행위예요. 거기다가 내적을 어떻게 줄까는 그 다음 얘기고요. 맞죠? 벡터 공간을 만드는 행위인데 벡터 공간이라는 말은 또 역시 뭐냐면 벡터들의 모임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벡터들의 모임이에요. 말장난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살표들의 모임이죠. 동의하시죠? 화살표들을 모은 건데 그게 무슨 뭐 8가지 공리를 만족하고 해가지고 뭐 쭉 가는 라인이잖아요. 기본적인 라인이.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좀 잘 하고 싶은 게 오히려 지금 계산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계산들을 이제 해보시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 애매한 지점으로 이 계산이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죠. 지금 하시는 계산이요. 오히려 하니까 오히려 그게 굉장히 애매한 자유도일 거예요. 한 가지 방법만 있으면 그냥 그걸 따라가지고 가면 되는데
가우시안 커베이지 구하라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첫 줄부터 막히는 견지냐면 이거 계산 시작할 때 이거 어떻게 파라미터라이즈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 자체에서 답을 아는 여하랑 별개로, 답을 아는 여하랑 별개로 어쨌거나 이게 내 계산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게 결과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과 별개로 어쨌거나 나는 이거를 뭐 어떤 코디네이터 잡을지 이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이 첫 줄부터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그지 없어요. 이거를 아까 이제 슬랙에서 김희연 선생님께서 남기신 것처럼 X, Y, 그가 소위 말해서 칼테시안 코디네이트 가지고 계산을 할지, 스피커 코디네이트 가지고 김희연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산할지, 뭐가 더 나은지는 해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해보는 그 맥락에 따라 가지고 뭐가 더 좋은지는 너무나 애매해요. 해봐야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 이제 당연히 에러들은 있을 수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요. 그 안에서. 뭐 계산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기본 성격이.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어쨌거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거 뭐를 잡든지 간에. 맞죠? 저희가 어떤 속도, 어떤 좌표를 잡든지 간에 방향 결정하는 목적이면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시 다변수 미적 분학으로 들고 가면 이제 다시 제가 미적 분학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혹시 그 일변수 미적 분학 배우신 다음에 다변수 미적 분학 배우셨을 때 저희가 미분 가능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그때 좀 애를 좀 썼거든요. 그때. 일변수에서 미분 가능성은 정의가 굉장히 명확해요. F'이 존재하느냐. 그치? 이거 동의하시죠? F'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고 아니면 끝이고 우린 이 직관을 계속 들고 있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변수를 인풋을 두 개로 확장하는 순간 그렇게 단순히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보통 이변수 이상의 미분을 생각하면 다루는 대상이 뭐냐면 편미분이라는 대상을 다루죠. 그런데 편미분이라는 대상은 미분 가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학적 랩에서는. 왜냐하면 연속하지 않은 함수들도 얼마든지 편미분이 가능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드는 미분 가능의 컨셉은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따라간 라인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고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고 이 라인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수 미적분에 가르쳐주는 로직이에요. 이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 때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편미분을 생각을 해 보시면 혹시 동의가 안 되시면 알려주세요. 편미분이 가능해도 연속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연속이 아니어도 편미분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거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R2를 전체 도메인으로 주십시오. R2를 도메인으로 주시고 1사분면에서 y는 x제곱의 요 라인 있죠. 요 포물선. 그래서 어떻게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냐면 제가 이거를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무 느리다. 잠깐만요.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아이패드를 제가 지금 두 개를 들고 있는데 하나를 10년째 쓰고 있다 보니 이제 너무 느려요. 이 녀석이. 그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냐면 이거를 도메인으로 보십시오. R2를 도메인으로 보시고요. 여기서 요렇게 포물선 하나 이렇게 주세요. 요렇게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요 포물선의 요 경계를 포함해서 여기 전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x축까지 얘네들에서는 제가 함수값을 0으로 제가 주겠고 그리고 이거 바깥쪽 그 함수를 R2에서 정의할 건데 분홍색은 제가 함수값을 1로 주겠고 파란색은 제가 함수값을 0으로 줄게요. 이 함수 자명하게 원점에서 지금 원점으로 이제 분홍색 쪽으로 쭉 가니까요. 자명하게 연속이 아니죠? 동의하시죠? 연속 아니에요, 이 함수. 0에서 갑자기 값이 0, 1이 바뀝니다. 그래서 연속의 정의를 가지고 해보면 이게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믿김직하죠, 근데. 연속이 아닌데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미분법을 얘기하면 미분법은 디렉션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했죠.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너무 이제 느려가지고 쓰기가 힘들어. 이렇게. 이거 괜찮으시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는 미분 계수의 뜻이에요. 이게 1차원에서는 이게 미분법이 맞는데 이걸 지금 하려면 이 지금 R2에 있는 디렉션을 하나 잡아야 돼. 동의하시죠? 그러면 아무 디렉션이나 원점에서 잡아보시죠. P는 그냥 원점 주시고요. 2점 주시고 괜찮죠? 2점 주시고 아무 디렉션 잡으세요. 아무 디렉션.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이거 잡을 땐 보통 그냥 1로 스케일링을 합니다. 이건 방향 결정하기 목적이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제가 일부러 포물선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잡으시든지 간에 그 지금 h가 0으로 가면 극한으로 가면 반드시 함수값이 0으로 들어가면 올 수밖에 없는 게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얘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언제나 0으로 존재해요. 원점에서. 왜냐하면 이거 값빵이고 동의하시죠? 이거는 지금 원점을 잡았으니까 0이고 지금 얘를 봐야 되는데 h를 0으로 죽일 거니까 디렉션을 어떻게 주시든지 간에 그 h가 굉장히 0으로 근처로 가게 되면 이 값도 언제나 0일 수밖에 없어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분자가 빵이니까 빵 빼기 빵이니까 그냥 빵이에요. 그러니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존재한다고요. 방향도 함수가 있어요. 말 이해 가시죠? 방향도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 함수 연속 아니죠. 동의하시나요? 방향도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편미분 다 가능합니다. x축을 따라서도 방향도 함수 존재하고 y축을 따라서 방향도 함수 존재해요. 편미분 다 할 수 있어요. 연속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통 공학에서 쓰는 편미분이 된다고 해서 미분 가능한 거랑 아무 상관없다고요. 예시상수. 연속조차 깨지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굉장히 사실 섬세한 문제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 근데 사실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레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지금 어떤 심플한 그 관찰로부터. 하나는 그 기본적으로 왜 저런 문제, 제가 지금 만든 예시가 사실 그 좀 재밌는 예시인 건데, 지금 왜 저런 이상한 문제가 발생을 하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평면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거가 있는 건데, 자, 그 미분 가능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한 거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를 R1과 R2의 특징으로 구분해가 생각하시면 돼요. R1에서는요, 그, 다들 아시죠? 극한 어떻게 정의하는지. 좌극한, 우극한. 그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뭐예요? 애시당초 극한의 컨셉이 방향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뭐의 특징입니까? R1의 특징이에요. R1이니까 점을 잡으면 디렉션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두 개가 하나로 있을 때 리밋으로 정의하는 거가 그냥 오케이였던 거였잖아요. 동의하시죠? 근데 반면에 지금의 R2의 경우는 디렉션이 무한계가 존재하죠. 기본적으로. R2로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약사항이 뭐냐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정의 직관적으로 수긍이 가셨죠? 우리가 아는 미분계수를 흉내낸 건데 생각해보시면 이거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극한이라는 게 반드시 선분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점으로 수렴하는 임의의 트레젝토리여야 돼요. 그 트레젝토리가 라인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맹점은 뭐냐면 방향을 잡고 정의한다는 데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방향을 잡고 정의한다는 의미는 언제나 우리는 라인 세그먼트를 따라서 줄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방식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극한의 셋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의의 트레젝토리에 대해서 리밋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곡선들도 얼마든지 허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R2 이상의 미분 가능의 정의, 여러분들이 보신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의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내가 관심 있는 고려하는 점으로 수렴하는 임의의 곡선에 대해서 리밋이 똑같게 정의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물론 선분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걸로는 불충분한 거예요. 이게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결국에는 리미팅 프로세스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게 선분만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 선분만 있으면 저런 장난질을 할 수가 있어요. 연속조차 깨지는 데서도 선분을 따라가지고 리밋이 잘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 그럴듯한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R2 이상의 Rn 혹은 이제 무한 차원까지 포함해가지고 미분법의 정의는 그 결국 이제 각각의 놈놈으로 해가지고 레이쇼로 정의한 거의 그 핵심은 거기에 있다. 이건 나중에 그 살펴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미분 가능은 논할 때. 단지 선분만 가지고는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이게 한 가지 수학적 추상화가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뭐냐면 디렉션을 결정하는 행위랑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프로세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거냐면 방향을 주면 그 방향으로의 함수가 주어졌으면 그 방향으로 미분을 하는 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뜻이었죠. 사실 이게 등가 아닌가요? 반대로 1차 미분 연산자가 주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x 방향에 편미분하는 오퍼레이터가 있고 y 방향을 편미분하는 그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어느 방향으로 미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말이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자, 생각의 과정을 섬세하게 잘 들여다보시면 방향을 결정하면 그 방향이 그 방향으로의 미분하는 디렉션을 줘야 돼요. 각각의 함수들마다. 그 얘기는 1차 미분 연산자가 주어져 있으면
그것들을 그 연산자가 함수들을 받아가지고 미분을 해줄 거예요. 맞죠? 그놈이 사실은 디렉션을 결정하는 거랑 같은 얘기여야 되잖아요. 혹시 말이 그럴듯한가요? 지금 이 과정은 사실 반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관점을 가지고 그 중요한 엑서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엘리멘탈하지만 중요해요. 그 뭐가 이제 그 제가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 그 이제 학부생들 가르치면 꼭 해보라고 시키는 과제인데 그 그 뭐냐면 얘는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으면 보여라. 이거 그냥 정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디렉tional 데리버티브 정의를 가지고 써보면 그러면 이게 뭘 그냥 써주면 되냐면 체인룰을 써주게 되면 이게 그냥 나옵니다. 단순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F를 빼면 이거잖아요. 이게 모든 F에 대해서 참이고. 그러니까 뭐랑 뭐랑 같은 데이터예요. 얘를 주는 행위랑 얘를 주는 행위가 같은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측에 써놓은 게 접 벡터죠. 포인트 P에서의 벡터라는 의미고. 맞나요? 그거를 주는 거랑 사실 뭐로 주는 거랑 같은 행위다. 1차 미분하는 연산자를 주는 거랑 같은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평면의 정의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1차 미분 연산자들의 모임이에요. 수학적 정의.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코디네이시고 나발이고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멀한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데리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데리베이션이라는 용어는 1차 미분 연산자인데 라이프니츠 룰이 만족하는 연산자를 지칭해요. 그 기본적인 뜻은 그 수학적으로 등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보통 이제 스무스 매니폴드에 대한 인트로덕션 책들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 놓는데 제가 굉장히 러프하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 수학적으로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다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V가 주어지는 거랑 그 V 방향으로의 미분 연산자가 주어지는 거가 사실 정확하게 벡터 스페이스로서 아이소모픽하다. 그래서 미분 연산자를 모아주게 되면 1차 미분 연산자를 모아주게 되면 물론 그 포인트에서요. 그 내가 관심 있는 그 포인트에서 이밸류에이션은 포인트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저평면의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우스 공률 계산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아마 조금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 지금 R3 세팅에서 계산까지 그렇다 치자고요.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그 다음에 올려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마 텍스트 같은 거 보셨으면 그 벡터장 기호들 보셨죠? X랑 Y 같은 거요. 보셨죠? 그거 보시면 1차 미분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거 일단 그거부터 당황스러운 거죠. 뭐 벡터장인데 왜 갑자기 1차 미분으로 주어지? 내가 생각하는 벡터는 그 뜻이 아닌데. 라는 거가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나올 수 있는 오해가 되는 거예요. 말이 혹시 납득이 가잖아요. 이렇게 어떤 1차 미분으로 바꾸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벡터장이라는 컨셉 자체가 더 이상 코디네이트에 의존되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왔다 갔다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게, 그, 저평면이라는 게 무엇이냐? 1차 미분 연산자의 모임이다. 이게 수학적 답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인 답이죠. 답 자체는. 자, 혹시 이것까지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근데 방금 하신 그 정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셨던 게 그 리만 기하하고 리만 기하가 이제 리만 기하 아닌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리만 기하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체에 해당하는 건가요? 지금은 전체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벡터 공간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 거냐의 이슈이고, 벡터 공간에서 내적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거는 벡터 공간 전체에다가 내적을 주는 경우가 있고, 서브스페이스에만 내적을 줄 수도 있고, 이것도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거는 근데 이제 벡터 공간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하는지 벡터 공간 구조로서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네. 들어서 그 저희가 벡터 공간을 R2로 여기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저희가 A, 1, 0, 0,1이라는 의미는 명확했어요. R2를 생각하면. 그러면 1,0은 이제 뭘로 보는 거냐면 그 X에 대한 편미분 오퍼레이터. 0,1은 뭘로 보는 거냐면 Y에 대한 편미분 오퍼레이터.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1,1이라는 벡터가 R2에 있었으면 이제 그걸 뭘로 보는 거냐면 X에 대한 편미분한 것과 Y에 대한 편미분한 오퍼레이터 두 개를 더한 오퍼레이터를 생각하는 거고, 2,1이라는 2,-1이라는 벡터를 생각한다는 거는 2 곱하기 X에 대한 편미분 빼기 Y에 대한 편미분, 이렇게 대응을 지어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그럴듯한가요? 그래서 1차 미분한 것 자체를 벡터로서 간주한다라고 하면, 이러면 일단은 이제 그 이 앰비언트 스페이스 구조를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차 미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정의할 수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자, 혹시 또 다른. 그 수식을 하나만 더 말씀을 좀 오늘 이제 드리고 이제 크리스플 심볼 얘기까지 이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혹시 또 다른 하실 말 더 있으면. 아닌가요? 어, 아니, 네. 아까 블로우 스피어에서 1차 미분 어떻게 정리할지 막 그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잠깐. 네. 이거 다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그 방대한 어떤 이제 문헌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냐면, 가우스 확률이라는 거 계산도 되게 섬세한 작업이잖아요. 답을 완전히 다 알고 나면 쉬운 거지. 알기 전에는 헤매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네이처인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약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렵다라는 그 결이, 예를 들어 고차원으로 일반화를 하거나 더 추상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블록이다, 이런 의미도 당연히 섞여 있지만,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레벨에서만 해도 새로운 것들이 할 것들이 많아요. 이 레벨에서만 갔더라도요. 그래서 약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시는 건 좋고요. 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좀 약간 랭귀지들을 하나씩 좀 바꾸어 보려고 하는데요. 랭귀지들을 하나씩 바꿔 보려고 하는데, 가장 1차적인 것부터 좀 생각을 좀 해 볼게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R3라고 간주를 할게요. 단순히 R3에서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R3 저는 지금 전체 공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가 있다는 건 컴포넌트가 몇 개가 있는 의미냐면 3개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는 그 직관부터 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그거를 미분한다는 건 저희가 어떤 뜻으로 간주를 하냐면, 각각의 스칼라 펑션들을 미분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서 벡터 밸류드 펑션이 있다. R2 밸류드나 R3 밸류드가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그 벡터를 미분한다는 건 어떤 뜻으로 받느냐면, 벡터 밸류드 펑션이 있어서 그 각각의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스칼라 밸류드 펑션들을 내가 미분하고자 하는 디렉션으로 미분한 것들을 다시 컴포넌트로 모으는 거를 우리는 미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언어 없이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인 이거라고 믿어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이게 저희가 다변수 미적분에서 배운 방식이에요. 그냥 스칼라 밸류드 펑션, 데리버티브 취해. 벡터 밸류드 펑션,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똑같이 반복해. 이 생각.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좀 왔다 갔다를 하면서 다뤄볼게요. 생각들을 하실 때. 그러면 지금 어떤 거를 넣기 시작했냐면, 벡터라는 거를 뭘로 여기자? 1차 미분 연산자로 여기자. 왜요? 그래도 되니까. 그리고 그거가 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예요. 근데 그걸 써야 된다는 필요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R3에 넣고 할 때는 1차 미분을 안 보거든요. 처음부터. 어차피 똑같은 대상이니까 직관적으로 편한 대상이 더 나아요. 그러면 벡터 밸리드 펑션이라고 불렀던 거는 이제 뭘로 바꿔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차 미분 연산자로 바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하는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아까 벡터 장을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컴포넌트들이 있어서 그 컴포넌트를 미분한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하시죠. 생각의 방식에서요. 근데 이제 이거를 벡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뭘로 읽을 수 있다면 1차 미분 연산자로 대응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이렇게 쪽쪽 놓는 방식이 아니라, 그 뭐 3튜플 이렇게 놓는 방식이 아니라, x에 대한 편미분한 거 곱하기 something, y에 대한 편미분한 거 곱하기 something, g에 대한 편미분한 거 곱하기 something에다가 그것들을 더한 그놈을 벡터 밸류드 펑션으로 다시 간주를 다시 하는 것이죠.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리고 그걸 미분해야 됩니다. 네, 이명희 선생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듣겠고요. 네, 맞게 이해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아, 음, 벡터를 1차 미분 연산자로 생각을 한다라는 게, 네, 각 점에서, 예를 들어 뭐 공면 위에서 이제 접평면 같은 걸 생각하는 관점에서 네, 각 점에서 1차 미분 연산자로
나온 벡터들이 베이시스가 되는 벡터 스페이스로 표현하는 거를 위치마다 어, 베이시스가 매번 달라질 텐데 일관되게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1차 미분 연산자로 어, 보자는 걸로 이해를 하면 맞을까요? 아, 모티베이션을 지금 물으시는 거죠? 1차 미분으로 보고자 하는 거에 네, 대해서. 네. 음, 이게 좀 더 근본적인 건데요.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수학적 답 이제 워딩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일단 워딩 이거는 이제 보통 여러 맥락에서 이제 과장할 때도 많고 생략할 때도 많은데 이건 단어 정확하게 쓰면 저희가 지금 배우는 지금 이 맥락에서요. 배우는 미적분학을 텐서 미적분학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 텐서 캘큘러스라고 부르는데 그 텐서 캘큘러스의 지금 핵심은 그리고 미분기하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100% 모든 대상들은 좌표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아요. 좌표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들은 우리의 관심사가 애시당초 아닌 게 미분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를 잡았을 때 이렇게 보였다가 저 베이스 잡았을 때 의미 있는 걸로 보였다가 저렇게 다르게 잡았을 때 다르게 보이는 거는 변한 룰을 가지고 저희가 아는 거는 오케이인데 특정 좌표계에서만 의미를 갖는 거는 애시당초 의미 있는 걸로 안 보는 게 텐서 미적분학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물론 계산을 할 때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면들이 많아요. 근데 다른 좌표계가 있으면 우리는 그 변환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가 바뀌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그것 자체를 하나로 보고 다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오히려 지금 더 근본적인 철학은 어디에 있냐면 저희가 지금 그 벡터를 1차 미분 연산자로 왜 보느냐라는 거에 이전에 그거보다 더 사실 근본적인 뭐냐면 미분이라는 컨셉 자체가 좌표에 의존하지 않는 컨셉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미분 자체라는 컨셉을 만들 때 물론 좌표계를 도입해서 계산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R2에 있는 거를 X, Y로 좌표화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룰 수가 있지만 R세타로도 할 수가 있죠. S2에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스피글 코디네이트를 가지고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잡으면 그거를 맞게 해산다는 거지. 만약에 다른 좌표계를 잡아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상정하고 그게 잘 바뀐다라는 게 지금 룰이고요. 룰을 지금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일단은 미분이라는 걸 도입하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을 정의할 때 이게 좌표계에 무관한 방식으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일단 애가 들어가는 거고요.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는 대상을 끌어온다가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좌표계를 토대로 보았던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 방향으로 방향도 함수가 나오는 거를 뒤집어서 그러면 방향도 함수가 있어. 각 함수 모든 함수들 다 생각하는 겁니다. 미분을 취하는. 그러면 그 방향도 함수 그걸 보통 데리베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1차 미분 연산자가 주어지면 그 녀석이 사실은 디렉션을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핵심은 벡터라고 하는 대상도 그렇고 1차 미분이라 하는 대상 그 자체는 코디네이트과 아무 상관이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코디네이트 가지고 표현할 수는 있죠. 혹시 답이 좀 될까요? 네. 어떻게든 지금 좌표를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발악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R3를 버린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크로스포를 버려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좌표계 그 자체를 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떤 물리에서 상대성 이론 같은 거 배울 때 다들 이제 어떤 이제 악명이 높은 그런 성격이겠죠. 사실 이제 계산을 보면서 해독을 하기보다는 먼저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그 계산을 좀 봐야 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제가 좀 시키는 면도 크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들부터 하나하나 좀 이거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것도 좀 걸려요. 자, 어쨌거나 계속 좀 얘기를 해보면 자, 그러면 일단 저평면은 벡터들의 모임인데 벡터들의 모임이라는 건 1차 미분 연산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게 한 가지 드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는 그 줄거리 라인은 이러해요. 저평면에 있는 벡터 어떻게 만든다고요? R3에서 미분한 다음에 법선 방향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지난번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피스인 R3를 세팅을 만들어 놓고 다 이걸 버리기 위한 구체화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스피어에서 트래젝토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미분을 취해주게 되면 이건 R3에는 사는 것만 보장이 되지 저평면에 사는 게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데이터는 저평면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해가지고 나온 요 놈을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건 정말 벡터 밸류드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 미분했다는 그 뜻이에요. 얘를
노멀 디렉션을 죽임으로써 이것도 사용 대수를 가지고 할 수가 있죠. 노멀 디렉션만큼의 컴포넌트를 추출해가지고 버리면 되니까요.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평면을 추출하는 것가 일단 이것도 n은 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 크로스버그 계산을 해봐야 되는 라인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지금 이제 일반화하는 그 방식에 있어가지고 이거 여기서는 다 똑같은 거지만 이 세팅에 의존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 이해 가시죠? 하는 과정이요. 그러면 일단은 벡터 밸류드 펑션을 미분한다는 의미까지 오늘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이어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국에는 저희는 노멀 디렉션 이런 거 다 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일단은 벡터 밸류드 펑션이라는 거 이제 뭘로 본다? 1차 미분 연산자로 본다. 자, 그러면 아주 그냥 오늘 요 예시까지만 직관적으로 좀 와닿는 선에서만 얘기를 나누고 오늘 이번 주에게는 갈무리를 지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보면 되거든요. 천천히. 그러다 보면 이거 미분 알고 그냥 우리가 아는 미분법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되게 이 납득하거나 되게 자연스러운 얘기들이에요. 그 벡터 밸류드 펑션인 R3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녀석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를 x 방향으로 XYG로 코디네이트를 따기로 하고요. XYG로 코디네이트 따기로 하고 x 방향으로 편미분하면 원래 다변수 비정권의 방식은 뭐다? x 방향의 함수 x 방향으로 미분, y 방향의 함수 x 방향으로 미분, z 방향의 함수 x 방향으로 미분. 이거 와닿으셨죠? 말 이해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남은 아웃풋은 노멀 디렉션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노멀 디렉션 정보는 필요하면 죽여야 함. 저평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팬시한 앱스트랙션 없이 그냥 우리가 아는 다변수 비적분의 그냥 방식이에요. 괜찮으시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대상을 바꿉시다. 대상을 바꾸면 이루고자 하는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벡터 밸류드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뭘로 바꿔야 되냐면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데리베이션으로 바꿔야 돼요. 1차 미분 연산자로 바꿔야 돼요. 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아까 그 벡터가 a, b, c라고 합시다. 물론 a, b, c는 지금 다 함수입니다. 스칼라 밸류드 펑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a, b, c라고 우리가 컴포넌트 와이즈에 봤던 걸 뭘로 바꿔야 되냐면 a라는 함수 곱하기 뭐 x에 대한 편미분 더하기 b에 대한 함수 곱하기 뭐 y에 대한 편미분 더하기 c라는 함수 곱하기 g에 대한 편미분 이렇게 바꿔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똑같은 건데 표현을 바꾸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바뀐 데서 아까는 그냥 A, B, C라고 놓고 A 미분, B 미분, C 미분 컴포넌트 하이잭을 쓴다. 이렇게 됐다는 생각. 근데 이제 이 대상을 벡터를 바꿔서 A라는 함수죠, 그냥. 주어져 있는 공간 위에 정의해야 되는 함수일 뿐입니다. 그거 곱하기 1차 X에 대한 미분, 여기까지 납득하시죠? 뭔 얘기 한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A, B, C를 X에 대한 방향으로 미분하자. 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데리베이션이죠. 1차 미분 연산자예요. 혹시 이해 가시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냐면 A라는 녀석을 미분을 해야 됐었고 B라는 녀석도 X로 미분을 해야 됐었고 C라는 녀석도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됐었죠. 여기까지 말이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노멀 디렉션 죽이는 것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지금 오히려 계산들을 보신 분들께 여쭤보는 성격입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죠? 이 모든 프로세스를. 일단은 벡터장들을 다 1차 미분 연산자로 바꾸면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 괜찮죠? 랭귀지를 바꾸는 의미. 1차 미분 연산자로 바꾸면 그러니까 미분을 취하고자 하는 벡터 밸류드 펑션도 사실 1차 미분이고요. 1차 미분 연산자고요. 말 납득하시죠? 이 녀석을 미분하고자 하는 그 미분의 디렉션이라는 그 정보 또한 1차 미분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나블라를 도입하면 되는 거죠. 나블라를 도입해서 나블라에다가 이 벡터를 저 벡터로 미분한다. 이렇게 노테이션을 바꾸면 되겠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상을요. 그래서 이제 노테이션만 오늘 보고 질문들이랑 코미트 있으면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바꾸는 거냐면 A라는 방향으로 미분한 거, B라는 방향으로 죄송해요. A, B, C라는 함수들이 다 있었고 이놈을 어떻게 하자? 이 기호를 도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분하자. 이렇게 기호를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기호가 납득이 가셨나요? 그래서 얘를 벡터장으로서 보통 대문자로 쓰거든요. x. 얘를 벡터장으로서 y. 그래서 x를 y로 미분한다.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예를 들어 그래서 얘는 지금 뭐에 의존되냐면 이놈의 선택지에 의존이 되어져요. 미분이라는 걸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를 미분계에서 뭐라고 부르냐? 접속, 커넥션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R3에서 미분을 하는 것과 지금 저희가 S2에서 미분하는 것과 토루스에서 미분하는 것과 이런 게 다 다르다는 얘기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핵심은 이 벡터장을 저 벡터장으로 미분하는 이 미분이 뭐냐? 이거를 미분기하의 용어로 접속, 커넥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기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요. 두 가지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어떤 접속을 쓸 거냐. 그리고 어떤 매트릭을 쓸 거냐. 그래서 리만기하라는 거는 이 두 가지를 다 특정하는 거예요. 이 그 리마니안 매트릭을 쓰고 모든 아이겐 밸류가 포지티브인 걸 쓰고 그리고 레비시비타 커넥션이라는 걸 써요. 정보기하는 리마니안 매트릭을 쓰고 커넥션은 레비시비타를 쓰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한 블록스피어라는 컨셉은 어떤 거를 쓰냐면 어 매트릭도 리마니안 매트릭이 아니고요. 커넥션은 타나카 웹스터 커넥션이라는 걸 써요. 커넥션 그리고 예를 들어서 표현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아닌 이상한 커넥션을 하나 쓰고요. 이게 다 달라요. 이게 그 구조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블록스피어도 그냥 그런 예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서 미분법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이 계산들은 제가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책들을 보시면 이제 좀 보이시기 시작할 거니까 정의가 그래서 커넥션의 정의야 보고 성질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오시거나 안 보고 오셔도 괜찮아요. 그 하나씩 설명해드리면 그냥 우리가 아는 미분을 어떻게 돌리는지가 목적이고 그 이게 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지난주에 이제 대화를 한 다음에 그 이제 윤여민 선생님이랑 김현 선생님이랑 여러 이제 열띤 토론들을 슬랙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에서 경사강법을 적용한다는 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라고 하면 물론 저희가 소위 말해서 백프로파를 하게 되면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자코비안 매트릭스 가지고 그냥 사실 곱하는 거예요. 인버스 가지고 그냥 곱하는 행위예요.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는. 근데 그 의미는 마치 서피스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 그 서피스 인 R3에서 그냥 R3 미분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미분법이라고 하는 건 이 구조, 즉 어떤 이 웨이트들의 모임에 해당하는 이 공간에 대한 그 구조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당연히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보통 이제 엔지니어들이 어디까지 도망을 치냐면 리만 기하의 방식을 정답이라고 상정하는 방식으로 도망을 쳐요. 아니에요. 그 뜻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미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거에 대응되는 정보가 저 나블라기요. 커넥션. 그리고 그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매트릭을 뭘로 볼 것이냐. 이것 다 굉장히 민감하게 따져야 되는 얘기들로 보는 게 기하학적으로 타당한 얘기예요. 그게 퍼포먼스가 어떠냐. 그거잖아요. 기하학적으로는 이것들에 따라서 기하학적인 세계관이 달라지는 얘기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 숙제는 계속 그겁니다. 그 S2나 토러스에서 그 가우스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적분을 하게 되면 2파이 곱하기 정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숙제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해라가 아니라 여기서 막히면서 이거 뭐죠 해가지고 그 디테일들에 대해서 이제 서브스터디 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막힌 다음에. 그러면 알고 보면 대부분 되게 그 뭐라고 해야죠? 그 이상한 실수들을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내가 부족하거나 이정서가 아니라 그 실수하는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의 방식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연스럽게. 거기서 교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S2나 토러스에서 가속률 구한 다음에 그 가속률에 대해 적분을 하면 이 파이 곱하기 정수가 나오는 그 지점까지가 일단은 타겟이고 거기까지 확인이 되면 여기서 이 지금 서피스인 R3라는 이 모든 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를 레퍼런스로 보시면 되냐면 제가 엔지니어를 미분기하 시간에 가우스분해 증명하면서 다 해놨거든요. 사실은요. 이 어떤 식으로 버리면 되는지 그냥 그 렉처 형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레퍼런스가 애매하시면 그냥 그거를 보셔도 되고 그것도 솔직히 보기 싫으시다 하면 그냥 슬랙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그냥 레퍼런스 드릴 테니까 그냥 그거 그냥 읽으셔도 돼요. 근데 어쨌거나 손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혹시 하실 일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없으시면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